파란색 이 셔츠인데, 이 셔츠가 나름대로 이 스웨셔츠가 사연이 있는 옷입니다. 뭐냐면 한 15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송탄이죠. 미군 부대 제 고향인데요. 미군 부대 골프장에서 그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 기념으로 나왔던 티셔츠를, 이 셔츠를 저희 아버지가 선물로 받아오셨어요. 근데 당연히 아버지한테는 안 맞죠. 안 맞아서 저한테 주셨고, 저는 입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2016년 이때쯤 민주당 그 총선 때 한창 붐일 때 선거운동 자봉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봉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파란색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셔츠를, 이 스웨셔츠를 입고 당시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문재인 TV 자원봉사자로서 이 셔츠를 입고, 이 스웨셔츠를 입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저한테는 이 맨투맨 셔츠가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저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셔츠를 입고, 이 스웨셔츠를 입고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자, 차 지나가세요. 네, 교통 친화적인 집회입니다. 예, 지나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 셀카봉 기억하십니까? 바로 작년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때 이 셀카봉 하나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광주, 전북, 수원, 서울, 이 5,000원짜리 셀카봉 하나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유선맨, 노트북, 데스크탑, 방송차, 프로젝터, 대형 스피커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지역 경선 유세 중계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님의, 당시 이낙연 후보님의 모습을 중계하는 몇 안 되는 유튜버, 그나마 그 중에서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정치 신세계는 이 5,000원짜리 다이소 셀카봉 하나 가지고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부끄럽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의 모습을 중계했고, 그런 자랑스러운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5,000원짜리 셀카봉으로 담았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마음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3월달에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15년 된 파란색 스웨셔츠를 입고 이 5,000원짜리 다이소 셀카봉을 들고 다시 한번 전국을 뛰어다니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고 계신데요, 해외에 계신 교포분께서 여의도 박수회를 위해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발 오소림 올라와 주세요. 자, 테네시 내슈빌에 계시는 피터 파크 박우철 선생님께서 여의도 박수회 측으로 이렇게 금액을 보내주셨고요. 그 금액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중히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감정은 엄청난 모욕감, 좌절감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지지율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가 박살난 적 있습니까? 박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욱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 나갔죠. 그런데요, 지금 한 개인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인의
시신이 장지로 출발하기도 전에 발인을 하기도 전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대선 후보가 온갖 망언과 모욕을 해댔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던 그 민주당의 모습인가요? 제가 이 파란색 15년 전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이 셔츠를 입고 셀카봉을 들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정권 재창출을 외쳤던 그 민주당 맞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분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유발언자 시민 선생님 또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많은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저희 연단에선 처음 모시게 되는데요. 바로 김사랑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정한테 소개해 주시죠. 김사랑. 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아유, 요거밖에 안 모이면 어떡합니까? 많이 모여야죠.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더럽다고요? 어처구니가 지금 없어요. 고작 한 1년 되셨나요 지금? 며칠 얼마 안 됐죠? 저는 지금 이 투쟁이 몇 년입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재명하고 투쟁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나 기타 야당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거는 내가 민주당이라고 믿었던 민주당원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었던 정당,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지지자 하나를 두고서 모두 변해갈 때입니다.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를 외쳤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를 하면서 그거를 외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정치색을 띠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영업자도 있을 테고 뭐가 있을 테고 다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봉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성남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성남 FC 주식 100주면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를 사면서 오로지 민주당만 뽑아주던 사람이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서 뛰어들었을 적에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왜?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저를 박사모라고 몰고, 저를 태극기 부대라고 몰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저는 수년 전에 느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제 집 솔직히 말하면 2채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투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집 2채 지금 가치로 얼마입니까? 그런 저를 앵벌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박사모가 아닙니다. 왜냐 박사모 할머니들요? 저한테 김치 담아다 주고 사랑아 밥 먹었냐? 그렇게를 해줬는데 제가 민주당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박사모라고 하고 저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성남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국의 실체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조국 산업행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 어디서 벌떼같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똥퍼리들같이 몰려와서 저를 공격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조국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조국은 찐빠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백날을 떠든들 뭘 하겠습니까? 제가 집 2채를 팔면 뭘 하겠습니까?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저의 사연을 다 이야기하려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집 팔면서까지 투쟁해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지 정가 사범을 후보자로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거를 계속 알리고 지자체장 권한으로 행정 입원을 시키고 66명을 행정 입원을 시켰던 정당이 있었는지 이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게 민주당입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이 지금 민주당을 꾹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가 자부심을 가졌던 민주당 다시 찾아야지 됩니다. 저가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됩니까? 여러분들 외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금 잘나면 끌어내리고 조금 튀면 박사무라 그러고 어머 쟤 뭐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뭉치고 이게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9일이 끝나면 여러분 정가 사범 반드시 끌어내려야지 됩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김사랑. 고맙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사랑. 아까 이민구 대표님께서 생존 안부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비보를 접하고 나서 많은 곳에서 카톡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괜찮냐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얼마 전, 이틀 전이죠. 이병철님의 빈소에 가서 원래 이제 빈소 내부의 모습을 스트리밍으로 보낼까 하다가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바깥에서 한 차선 바깥에서 외부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방송 말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지키다가 쓰러지신 분들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부자격자 자격이 없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진보 지식인들 셀럽들 입 싹 다물고 있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 여의도 박수의 집행부와 스페이스 민주주의라는 곳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기 이곳에서 9번, 10번, 11번 집회를 한 결과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언론도 생겼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균열이 하나 있습니다.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탓입니다. 여의도 박수회라는 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당사 앞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모인 이 단체는 송영길 당대표가 불공정하게 경선을 진행했고 무효표도 불리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에도 불구하고 원팀 기조의 반기를 들고 있는 걸까요? 세계일보 영상팀은 여의도 박수회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후보 교체를 주장하시는 거는 지지하시는 이 전 대표의 뜻과도 좀 정면 충돌하는 일이 아닌가.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하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이제 그분의 길을 그냥 가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원으로서 민주당에 요구하는 정상화 이런 거가 달라지거나 바뀔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낙연 후보님이 다른 후보님 뭐 이렇게 좀 지지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셔도 저희는 말을 안 듣습니다. 지지자들이 민주당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저희가 묵묵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이 그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은 대표님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 세력이 지금 없으신 상태에서 당 안에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의 반경과 범위가 굉장히 협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선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가는 길은 그분의 길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저는 지지자고 또 당원이고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민이니까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제 소신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떻게 민주당원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평가를 논할 그런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 경험이 있어서 국정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남시장이라던가 도지사로서의 어떤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도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공약이라던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금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정말 그 어디에 가서도 도덕을 논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고, 전과가 있는 그런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전과들이 있는 이런 후보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는지 정말 지금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고, 본인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서사를 주장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썩은 수송창 흙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 그분은 프로파간다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정치꾼. 원래 다음 질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꼽자면 이었는데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원하세요? 네. 일개 시장으로서도 그 온갖 그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정도의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국가 경영을 맡았다가는 이제는 뭐 MB는 울고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으로서 일단은 뭐 지지를 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공을 폄훼하고, 어떻게 민주당원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돼서 그 사람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어떻고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어떻고 서로에 대한 상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참담하고 좀 국민으로 참 쪽팔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이라든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질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시적인 그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재명 후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여론조사할 가치도 없었을 텐데, 윤석열이라는 후보도 굉장히 문제가 많긴 한데,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를 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이재명은 본인의 흠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윤석열은 그 처가의 흠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민주당원이라면 정권 연장을 이렇게 원하실 텐데 원팀 기조를 해치는 목소리 아니냐, 지금 내시는 목소리가 좀 이런 비판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리고 원팀의 기조를 해친다, 원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민주당사 앞에서 이렇게 추운 날 전국 각지에서 민주당원들이 올라와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원들도 이 목소리의 그 힘을 함께 실어준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대표도 정말 책임이 많지만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4.5입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선거 방식으로 해서 경선 과정을 해서 뽑혔고,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 다른 지지자들한테 멸칭을 써갖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원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원팀은 힘들고, 그냥 이재명의 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에는 민주당원이 없다고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원팀이 되려면 그 전에 공정한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그렇지 못했는데도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지지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결정된 것이라고 따라야 한다면 민주당 당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를 수가 없고요.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억지로 봉합된 결과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주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타당 후보를 뽑는 상황도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게 또 불가능하겠어요. 이재명은 이 당원들을 보듬고 당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가 국민들을 과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당원들도 뭐 다른 후보를 뭐 찍는다거나 뭐 기권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런 지금 대선은 보다 처음인데 이 상황이라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다라는 게 설득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그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시대적인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지 우리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내 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마 그래도 국힘당 후보를 찍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투표를 포기하거나 차라리 허경영을 찍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소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표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투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하지 뭘 어떻게 생각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와! 자, 속 시원하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인터뷰가 실려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댓글 2,000개 중에 1,800개가 악플입니다. 2018년 정치 신세계가 이재명 리스크 처음 다뤘을 때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똥파리, 일배 이런 공격들을 당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저희 같은 스피커들 상대로 해서 그런 공격이 펼쳐졌는데 민주당 경선 이후부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멸칭을 쏘면서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팀이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이곳 집회에서 참석하기 위해서 4시 정도에 왔을 때 이 폴바셋 건물 있는 화장실에 갔더니만 변기 하나가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다가 제 순서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여기는 우리한테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곳인데 물론 민주당 시위자, 지지자라서 개방한 게 아니라 이 카페를 이용하는 자본주의의 고객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쓰게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쓸 거니까 내가 쓸 거니까 그 생각해서 제가 그 화장실 막힌 거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폴바셋 화장실도 그냥 고객이라고 손님이라고 들어왔 고객에 대한 예의로서 고객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자, 고객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에서 화장실을 계속 개방해 주는데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정적이가 좀 센가 봐요. 예,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항비를 내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뛰어왔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이크 교체 좀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좀 지향성을 탄 뭔가 좀 특성을 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소리가 나오는데 그대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당을 위해서 사랑했던, 당을 위해서 뛰었던 이런 당원들에게 화장실조차 개방하지 않는 민주당, 이게 제대로 된 정당 아니죠? 그래서 수차례 화장실 문 열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열어도 안 써! 더러워서 안 써! 안 써! 그냥 여기 있는 거 폴바드 화장실 쓰고 저 건너편에 있는 요즘 스타벅스 불매운동 하는데 그래 차라리 스타벅스보다 너희들 더 후져.
야, 스타벅스 한 잔씩 쓸란다. 이게 뭐가 어때서? 예, 그것도 이용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또 시민 선생님들 그 발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 나와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아이고야. 반갑다고도 못하겠고 안녕하다고도 못하겠고 어쨌든 갈량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안 잡고 싶은데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명철 후배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 올라왔어요. 철아, 너 어디까지 갔니? 어디 있니 지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 않니?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잘 가고 있잖아. 아들, 딸 잘 되게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마음 품고 편히시길 많이 바라고 고마웠고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죽음이 헛되지 않게 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버릇이들한테 당했지만 너를 그렇게 육체와 정신을 무너뜨리고 뼈와 살을 갈갈이 찢어서 먼지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 우리들 이재명과 그 일당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3월달에 있을 그 대선 그날 절대 청와대에 밀어보내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좋은 데 가서 이승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마음 편하기를 바란다. 잘 가라 준아. 근데 정말 어제 제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트윗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바탕이랑 배경하면은 똥덩어리가 웃는 배경에다가 불과 아직까지 고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안 지나서도 잉크가 마르지도 않고 아직 이승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고인한테 과거에 현 정부에 민정수석을 했던 놈,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놈이 트윗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보는 순간 만약에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제일 먼저 죽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민정수석 했던 놈이고 법무부 장관 했던 놈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잘난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시다시피 올 3월달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근데요, 과연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잘하는 짓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왜 정치들하고 머리에 물을 조금 더 튀기고 정치들하고 똑같은 인간이 될까봐 제 스스로가 너무 지금 정체성이 올라와서
않습니다. 요즘 변하고 싶지 않는데 그건 제 현재 마음이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자 더 배운다고 해서 교만하고 비루해질까봐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대학 간다고 생각을 하니. 근데 우리 같은 고향입니다. 이병철님이 뭐 경남 마산이 고향인데 제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집회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저한테 누님 하다가 누야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야 이렇게 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늘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 적어도 이재명보다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무리하지 말라. 늘 저한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 작년 여름부터 굉장히 악화되는 바람에 많이 힘은 듭니다만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한 이병철 후배님의 그 후배가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에 이재명을 허물 수 있는 박살낼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이 민주당이 뼈와 살을 발라 가루로 만들듯이 우리가 가진 제일 강력한 무기가 투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투표로 반드시 가루로 만들고 먼지로 만들어서 폭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고인이 되신 우리 이병철 후배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심장마비, 대동맥 파열이니 그거는 의학적 용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가만 지나서 까만 볼펜으로 적는 글씨일 뿐입니다. 잉크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그래서 죽었다고 인정하기 싫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고인이 되기로 만드는 이 무리들이 가만히 놔뒀으면 그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후배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 하나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공이 될 거라는 걸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후배가 했던 그 무슨 그 정의로운 일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같이 행동할 겁니다. 꼭 민주당이 가루가 되는 꼴을 꼭 보고 제가 죽을 겁니다. 절대 조국이라는 그 파렴치한 새끼가 잘 되는 꼴, 이재명이 잘 되는 꼴입니다.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못하고 간 후배 못가지 함께 하겠습니다. 꼭 제 고향 후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억해 주실 거죠?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 사람이 쏘아 올린 그 공 하나가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들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거죠? 잊지 않을 거죠? 저는 빈소에 2번 가면서 상주가 된 20대 초반의 남매 2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인은 정의를 위해서 싸운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 민주당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녹취 조작범이라고, 협박범이라고. 그 분노, 그 슬픔 잊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줄 것임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임을 믿습니다. 믿어도 되죠?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진정 사랑했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당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영상 보면서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MCU가 마귀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힘을 주십시오.